자, 여러분 어떤 분이요? 질문하셨어요. 남자분인데 제 부인과 엄마 사이가 안 좋아요. 늘 싸워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아이고 힘들겠구나. 자, 왜 힘들까요? 첫째, 누군가가 다투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내 주변에 가까운 분이 다투면 힘들죠. 아이고 행복해라, 잘 싸우네, 이런 분 있습니까? 힘들죠? 왜 힘들까요? 과거에 경험정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과거의 기억 속에서 부모가 많이 싸웠던 분일수록 우리 부모가 또상 싸웠어. 싸우고 나면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면 어디다 화풀이해? 나한테 해요. 애들한테. 숙제했어? 이렇게. 그리고 잘했어도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기분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숙제 안 했어도 해야지. 이렇게 하죠. 사람이 누가 이성의 동물이라고 그래요? 감정의 동물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게 돼 있어. 마음 공부 안 하면 그 관념 분리가 안 되면 꼭 약자한테 화풀이 합니다. 부모한테 약자는 자식이니까 자식을 사랑하지만 믿는다. 남한테 화풀이 못하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또 자식한테 화풀이하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불똥이 나한테 튀었었네, 늘. 응?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부모 있어요. 제일 나쁜 부모. 시컷 싸워놓고 애를 앉혀놓고 너 누구 따라갈 거야? 만약에 이혼하면. 세상에. 자식은요, 반쪽은 엄마고 반쪽은 아빠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 욕을 하는 걸 들으면 너무 속상하고 듣기 싫고 슬프고, 아빠가 엄마 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난데? 엄마가 나고 아빠가 난데? 그래서 두 분이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내 몸이 반으로 갈라지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아파. 힘들고. 근데 부모님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대둔산 힐링쉼터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내가 이혼하느냐고 힘들었는데 지가 뭐 계속 고생을 했어. 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둘이 이혼하는데 내가 엄청 힘들었거든. 저는 내가 그동안에 다 학비 대주고 대학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왜 지가 괴로워? 이런 분들이 있어. 내 아들은 대학 잘 다니고 있었고 나 돈 다 붙여줘서 아무 문제 없었거든. 나가 힘들어서 내가 남편이랑 이혼하느냐고. 그러니까 네가 나 이해해야지. 나를 왜 네가 이해 안 해줘? 이런 엄마 있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 아이 마음을 몰라. 나 힘든 것만 알고. 그런 부모들은 불러놓고 그래요. 내 힘든 마음 알아줘. 이거죠? 차라리 아이한테 엄마가 아빠랑 싸워서 너무 속상해. 네 위로 받고 싶다? 이러면 너 엄마 때문에 너도 속상했지? 엄마 아빠 싸워서 속상했지? 이렇게 하면 애가 엄마 나도 되게 힘들었어. 엄마도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줄 텐데 다짜고짜로 누구 따라갈 거야? 눈빛은 어때요? 너 나 따라간다 소리 안 하면 너는 혼나? 이런 눈빛으로. 아이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싸우면 뭔가 괴롭다는 그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내가 부인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랬다간 엄마한테 혼날 테고 엄마 편을 들면 부인한테 혼날 테고 너무 괴로운 거죠,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현실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부인 편 들면 엄마가 뭐라고 하고 엄마 편 들면 부인이 뭐라고 할 텐데 현실에서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내 무의식이 만든 거야. 일체유심조.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하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모든 상황과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 마음이 만든다. 내 마음이 만든다는 건 내가 이걸 원했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야. 무의식에서. 이 상황을 좋아하는 마음과 괴로워하는 마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두 개가 갈등하면서 이 현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괴롭고 힘든 마음은 알아차려요. 그 순간에. 근데 그걸 좋아하는 마음을 몰라. 그것까지 알아차려야 상황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알아차린 거가 현실에 나타나잖아. 무의식 강의할 때 항상 하잖아요. 괴로워하는 건 이미 알잖아.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좋다. 이 마음은 안 느껴지잖아. 응? 좋은 마음을 찾아내야 돼. 아주 밑바닥에 있어서 그리고 많이 투사되고 있어서 안 올라올 뿐이지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은 현실에 오지 않습니다. 원한 거야, 둘이 싸우기를. 자, 무의식의 투사로 들어가야 돼요. 자, 무의식에서는요. 엄마고 부인이고 여동생이고 전부 다 머리에 분별심으로 엄마고 여자고 여동생이지. 무의식에선 여자. 무의식에선 여자 남자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빠고 남동생이고 내 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머리 차원. 분별심. 무의식에선 어때요? 남자. 남자와 여자는 서로 좋아해. 이게 무의식이에요. 분별 없이. 그래서 자, 엄마랑 내 부인은 여자예요.
두 명의 여자. 나는 남자죠? 그러니까 무의식에선 삼각관계야. 그걸 그렇게 인식해요. 분별심으로는 엄마와 내 부인이야. 그래서 둘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해. 어차피 엄마랑 나랑은 결혼도 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대야. 이렇게 느껴요. 이 머리의 분별심은. 하지만 무의식은 그런 분별이 없어요. 여자 남자만 있어. 여자 남자는 서로 사랑받기 위한 의식만 있어요. 그런데 두 여자와 한 남자, 당연하죠. 질투관계,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머리로는 그 상황을 고부간의 갈등, 잘 지내고 싶은 상황으로 투사하지만 내 무의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두 여자가 다 나를 좋아해주기 바라는 마음, 이성으로. 나를 남자로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나를 갖고 싸우는 건 뭐로 느껴요? 질투질을 안 해, 쟤네 둘이. 나를 갖고. 너무 좋아, 이렇게 느껴요. 모든 분별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은 내 엄마고 이 사람은 내 부인이라는 그 의식, 그게 분별심이죠. 그걸 내려놔야 돼. 그냥 여자, 남자 이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걸 가리키는 게 우리 4박 5일 수행 모임이잖아. 견성위원님은 제 말을 잘 알아들을 거예요. 그걸 띄고 자 군대에서 견장 띄고 하자. 씨름할 때 이거랑 같은 거예요. 모든 분별심, 위치를 버리는 거예요. 엄마야, 뭐 딸이야, 아빠야, 자식이야, 부모 이거 띄고 그냥 여자 남자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럴 때는 두 여자와 한 남자 구도가 성립되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어? 두 여자가 나를 보면서 막 서로 갖겠다고 싸움질을 하면 나는 기쁘지, 즐겁지. 너무 심하게 싸워서 막 칼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면 또 괴롭기도 하지. 근데 괴로움은 이미 인식했어. 분별심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무의식 차원으로 들어가야 이 질투 당하는 상황이 질투질을 하면서 서로 나를 갖겠다고 싸우는 그게 좋은 거야. 왜 좋아? 사랑받는다고 느끼니까. 저 두 여자가 날 다 사랑하네. 그래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 좋아하는 마음 알아차리고 그걸 마음 차원에서 발산, 분해, 공명, 상쇄 이 원리로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기가 돼서 충분히 풀어내면 갑자기 현실이 훅 변합니다.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돼. 무의식을 알았어. 그렇게 서로 나를 놓고 서로 좋아하겠다고 갖겠다고 싸우는 그 상황을 좋아하지 않게 돼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 풀어내면 상황이 훅 바뀌어요. 갑자기 엄마와 내 부인이 사이가 좋아져. 좋아져요. 그 좋아질 때 또 잘 봐야 돼요. 좋아질 때 기분이 좋고 나도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그건 뭐냐면 또 존재의 수치심이에요. 나란 존재는 무의식에 또 있는 거야. 뭔가 관념이. 이 느낌이 바로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관념이죠. 무의식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늘 싸움박질하는 꼴을 보고 늘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지 편하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관념이 또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편안해야 그 상황이 유지되는데 내가 뭐가 이상하네. 쟤들이 왜 안 싸울까?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 일으키는 거야. 그런 분들은 대부분요. 태아 때 엄마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태아 때 위로 형 누나가 있어서 막 돌보느냐고 엄마가 힘들었어. 아이고 힘들어. 애가 또 생겨서 힘드네. 이렇게 엄마가 힘들고 또는 주변 식구들이 전부 아들을 원하는데 나는 딸이야.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다 힘들어해.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 이 태아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란 존재로 인해서 세상이 편하지 않구나. 다 힘들어하는구나. 특히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그러면 너무 엄마가 불쌍하고 죄책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스스로 벌 주는 마음이 생겨. 그래, 나같이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한 존재는 계속 힘들게 늘 뭔가 갈등하고 싸우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자기를 벌 주는 마음. 죄책감이죠?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니까 엄마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나 때문에 엄마가 자랑스럽지 않고 그런 존재니까 난 수치스러운 존재니까 힘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도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처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뱃속에서 너무 불쌍한 거야. 외할머니가 엄마를 막 구박할 때마다 태아가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엄마 미안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막 엄마를 머리채를 막 잡고 막 인연이 처녀가 임신했다고 막. 엄마의 수치심이 나란 존재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수치당하고 나는 그러니 수치의 산물이고 죄책감이 엄청 컸죠. 그래서 제 인생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뭔가 제가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생겨야 당연히 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 마음이었던 거죠. 조금 뭔가 편안하고 좀 행복을 느끼고 그러고 조금 편안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바로 이놈이 죄책감 벌 주는 놈이니까 빨리 알아차리고 풀어야 되는데 못 알아차리면 바로 이상한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요때 한 번 더 알아차리면 그 정도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수행자는 고수예요. 공부 많이 되신 분이야. 100점이 아니라 200점짜리 수행자예요. 어이구 잘했어요. 제 말을 들으면서 다 알아차리고 헤라님 저는 이미 알아차려서 그렇게 청산하고 있어요. 어이구 똘똘한 수행자죠.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존재의 수치심이 점점 더 깊게 청산돼야 돼요. 점점 더 깊게 청산될수록 상황은 안정이 되고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우주가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존재의 수치심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 수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알고 보면 내 부인과 엄마가 싸우는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둘이 정답게 지내야 자랑스러운 상황인데 내 존재의 수치심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그 둘의 싸움 때문에 또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지. 그 둘이 나를 놓고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물건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은 우리 견성 의원님 수행하신 분은 충분히 알아들었죠? 무의식에 들어가서 그렇게 청산하면 됩니다. 혼자 하시다가 어디에서 걸릴 거냐면 수치심이 잘 안 느껴지시면 다시 수행 오시면 되고요. 아직 수행 안 하신 분은 마음이 발달하신 분은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그 질투당할 때 질투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두 여자가 나를 놓고 아우 좋지. 그 마음을 느껴보고 그런 다음에 부인과 엄마에게 각각 얘기를 해보세요. 엄마와 부인이 잘 행복하게 둘이 잘 살아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데 둘이 늘 안 좋으니까 내가 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나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돼 엄마? 이렇게 진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통이죠. 그렇죠? 부인한테는 당신과 엄마가 다투니까 내가 중간에서 당신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들 수가 없어. 엄마가 또 화내면 더 분란이 일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당신을 잃기도 싫고 그렇다고 엄마가 내 혈육인데 잃을 수 없는 문제 아니야? 나 좀 이해해줘. 나 너무 힘들어 여보. 이렇게 진심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그게 소통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막 화를 내면서 당신 엄마가 어떤 줄 아세요?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공감해 주기. 그래 당신은 얼마나 힘들지 다 알아 하고 다 들어주고 미안해 많이 해주세요. 미안해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부인이. 또 엄마가 나도 참으면 그 참았다. 네 부인 같은 여자 처음 봤다 하고 막 화를 내면 엄마 마음 다 이해해. 미안해 엄마 내가 부인을 잘못 골라서 미안해. 간단하죠 여러분? 미안해. 그런데 이게 마음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미안해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막 미안해 몇 번 하면 어떤 분이 제가 이걸 가르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헤라님 말대로 미안해 한 3번 하니까 내려가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욱 하면서 내가 뭐 그렇게 미안해. 그러는 이들은 다 잘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게 딱 올라오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게 미안해가 안 나오고 막 억울함이 올라오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막 이제 막 이게 안 되더래. 그거 알아차려야 돼. 그거 내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려지고 미안해를 할 수 있으면 진심으로 가식이 아니라 내려갑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요? 할 수 없네요. 헤라님 보러 오셔야 되겠네. 헤라님 보러 4박 5일 수행 모임에 오십시오. 오셔서 어떤 마음이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지 무의식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청산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산 요령을 몸과 마음으로 습득해 가시면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일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오는데 항상 갈등 상황은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요령을 모르시니까 오셔서 수행하시면 그 요령을 습득하시게 되실 것입니다.